라는 퇴근 후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홀로 저녁 식사를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연예인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식탁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식욕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때 그녀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키우던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떠올렸다. 그 고양이는 늘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하지만 그 고양이마저 그녀를 떠나버렸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라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억지로 밥을 먹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내일도 일을 해야 했고 내일도 살아나가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가족의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면서부터였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사기죄 누명을 쓴 아버지는 악명 높은 총재해 아차이의 회사에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해는 악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잔혹한 사업가였다.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이익만을 좇는 냉혹한 계산만이 존재했다. 란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웠고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사으며 쇠약해져 갔다. 란은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해의 사무실은 사이공의 가장 높은 빌딩 일명 천국 빌딩이라 불리는 곳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일반인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신성한 영역이었다. 라는 호텔 직원 신분으로 겨우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함과 압도적인 권위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란의 낡은 유니폼과 초라한 모습은 그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존재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으며 도시 전체를 소나귀에 쥐고 있는 듯한 차가운 카리스마를 풍겼다. 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손에 쥔 아버지의 진단서와 가족의 사진을 꽉 쥐었다. 그 서류와 사진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의의 증표였다. 총재님, 제발 저희 가족을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넓은 사무실에 메아리치며 흩어졌다. 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는 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내깟 것이 감히 날 찾아왔단 말이지, 내깟 것이. 내게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란은 숨을 쉬기 힘들었다. 란은 그의 비웃음에 굴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바라보았다. 총재님, 제가 총재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병원비와 집안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라도 찾고 싶었다. 해는 란의 말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간절함이 가식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란에게 말했다. 좋아, 네 제안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게는 동정심 따위는 없다. 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3년 동안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너는 나의 집에서 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돌봐야 한다. 너는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하녀가 될 수도 있다. 너는 오직 나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너는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라는 그의 잔혹한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은 그녀의 존엄성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절망에 빠진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그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 그녀의 영혼은 해의 소유물이 되었다. 라는 그날 밤 해에 화려한 저택으로 옮겨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해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해의 명령에 따라 매일 아침 그를 깨우고 그의 옷을 준비하고 그의 식사를 차려야 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녀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 라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해의 잔혹함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함과 선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해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언젠가 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삶은 잔인한 현실 속에서 흔들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해에게 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냈다. 그녀는 해의 저택에서 해가 없는 시간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들은 해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해의 저택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해의 마음을 녹이고 그를 악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잔혹한 운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란의 삶은 이제 악마의 소나귀에 놓였다.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그녀의 자유와 존엄은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해의 거대한 저택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녀는 란이라는 이름 대신 노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해의 저택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란에게는 차가운 감옥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해의 잔혹한 명령을 수행해야 했다. 매일 아침 란은 해가 잠에서 깨기 전에 일어나 그의 옷을 준비하고 그의 아침 식사를 차려야 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그는 그녀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녀를 그저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 라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해의 잔혹함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함과 선함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해는 란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비서 일을 겸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나의 모든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 라는 해의 명령에 놀랐다.
그녀는 비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해에게 말했다. 총재님, 저는 비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는 란의 말에 비웃었다. 네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가족은 영원히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너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해의 잔혹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해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해의 비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해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그의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해의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녀는 해의 잔혹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해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녀는 해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 란의 성실함과 능력은 해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서 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해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녀는 해의 회사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해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해는 란의 능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고아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특별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했다. 그는 란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는 란에게 더 잔혹하게 대했다. 그는 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녀를 무시했다. 란은 해의 잔혹함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해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해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란은 해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해는 란에게 말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저녁을 먹자. 라는 해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해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해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해는 란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복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 해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해가 그저 잔혹한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깊은 상처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해에게 말했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총재님, 힘내세요. 저는 항상 총재님 옆에 있을게요. 저는 총재님을 응원할게요. 란의 말에 해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란을 끌어안았다. 그는 란에게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란에게 말했다. 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겁니다. 라는 해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해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마이에게 맞서 싸워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해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그녀의 삶의 세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란의 삶은 이제 황금빛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그녀의 순수함은 빛을 잃지 않았다. 해의 저택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감옥에 불과했다. 해는 그녀를 란이라는 이름 대신 노예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녀의 자유와 존엄은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해의 잔혹한 명령을 수행해야 했고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그 감옥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은 해의 차갑고 무감각했던 심장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해가 잠든 새벽라는 홀로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다. 그녀는 해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들은 해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해의 저택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해의 잔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인간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해는 란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비서 일을 겸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나의 모든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 라는 해의 명령에 놀랐다. 그녀는 비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해에게 말했다. 총재님, 저는 비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는 란의 말에 비웃었다. 네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가족은 영원히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너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해의 잔혹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해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해의 비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해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그의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해의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녀는 해의 잔혹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해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녀는 해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 란의 성실함과 총명함은 해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서 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해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녀는 해의 회사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해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해는 란의 능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고아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특별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했다. 그는 란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는 란에게 더 잔혹하게 대했다. 그는 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녀를 무시했다. 라는 해의 잔혹함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해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해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란은 해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해는 란에게 말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저녁을 먹자. 라는 해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해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해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해는 란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복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 해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해가 그저 잔혹한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깊은 상처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해에게 말했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총재님, 힘내세요. 저는 항상 총재님 옆에 있을게요. 저는 총재님을 응원할게요. 란의 말에 해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란을 끌어안았다. 그는 란에게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란에게 말했다. 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겁니다. 라는 해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해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마이에게 맞서 싸워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해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그녀의 삶의 세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란과 해의 관계가 미묘한 변화를 맞이할 무렵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해에게는 오래전부터 정해진 약혼녀가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마이였다. 마이는 살공의 유명한 재벌가 딸로 아름다운 외모와 우아한 태도를 지녔지만 그녀의 내면은 해에 대한 독점욕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해는 단순한 약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유일한 존재였다. 마이는 해의 옆자리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 굳게 믿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란을 경멸했다. 그녀에게 란은 해의 돈과 권력을 노리고 접근한 천박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마이는 해의 저택에 종종 찾아와 란을 관찰했다. 그녀는 란의 순수하고 해맑은 눈빛을 보며 분노했다. 마이는 겉으로는 란에게 친절한 척 다가갔다. 그녀는 란에게 값비싼 드레스를 선물하며 마치 친자매처럼 대했다. 그녀는 해의 사업에 대해 알려주며 란 오빠를 도우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 오빠는 이제 당신을 믿으니까 라고 속삭였다. 란은 마이의 친절에 의심 없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마이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란의 순진함은 마이에게 완벽한 약점이었다. 마이는 그 약점을 이용해 란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란을 파멸시키고 해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사악한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마이는 해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란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해가 가장 아끼는 골동품인 용 그림을 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란, 이 그림은 해 오빠에게 아주 중요한 거야. 오빠가 이 그림을 보며 영감을 얻거든. 그런데 오빠가 이 그림을 잃어버린 것 같아. 란이 대신 이 그림을 찾아주면 안 될까? 오빠는 란을 믿으니까. 란이 찾아주면 좋아할 거야. 라는 마이의 부탁에 망설였다. 그녀는 해의 소유물을 함부로 만질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이는 란을 설득했다. 란,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오빠는 란의 따뜻한 마음을 알 거예요. 란이 도와주면 오빠는 란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마이의 말에 란은 결국 마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해의 서재로 들어가 마이가 알려준 곳에서 용 그림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마이에게 건넸다. 마이는 그림을 받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란의 순진함을 비웃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조작해 란에게 해의 사업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씌울 계획이었다. 며칠 후 해의 회사는 큰 위기에 처했다. 해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경쟁세에게 빼앗겼다. 프로젝트가 경쟁세에게 빼앗긴 이유는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이었다. 해는 누가 자신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분노했고 절망했다. 그때 마이가 해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빠, 나 오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오빠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란이에요. 마이의 말에 해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마이야. 란이 그럴 리 없어. 란은 내 아내고 내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해는 란을 감싸고
마이에게서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오빠 증거가 있어요. 란이 계약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경쟁사에게 넘기는 것도 내가 봤어요. 오빠라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그녀는 당신의 재산을 탐내고 있어요. 마이는 해에게 말했다. 마이의 말에 해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란을 믿었지만 마이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이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았다. 란이 경쟁사 직원과 만나는 사진란이 계약 서류를 건네주는 사진. 그 모든 증거들은 란이 범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해는 란에게 실망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란,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 아기는 내가 키우겠습니다. 해의 말에 라는 절망했다. 그녀는 해에게서 버림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뱃속의 아기마저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마이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순진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해에게 매달렸다. 해,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해는 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란은 절망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마이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를 찾아갔다. 그녀는 마이에게 소리쳤다. 마이, 당신이 나를 속였죠. 당신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죠. 당신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당신은 나의 아기도 빼앗아갔죠. 마이는 란의 분노에 비웃었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래서 뭐 너 같은 천한 고아가 감히 해 오빠의 아내가 되려 하다니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해 오빠의 옆자리는 나뿐이야. 마이의 말에 라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마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마이의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마이의 경호원이었다. 그는 란을 막아서고 그녀를 폭행했다. 란은 쓰러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마이,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당신의 모든 악행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라는 절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의 아기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용감한 엄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의 네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마이의 교활한 계략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긴 란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사랑하는 해에게서 버림받고 뱃속의 아기마저 빼앗긴 그녀의 삶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그러나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란의 마음속에는 절망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기를 되찾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며 마이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불굴의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순진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기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은 어미였다.
라는 자신의 과거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과거에 호텔 청소부로 일하며 만났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란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란은 해외 회사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을 했다. 그녀는 해의 그림자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마이의 수상한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녀는 마이가 경쟁사 대표와 비밀리에 만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마이는 해외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색에 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 한편 해는 란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마이의 악행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마이의 수상한 움직임을 추적했고 그의 회사 내부 스파이들과의 접촉 기록을 찾아냈다. 마이는 해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의 모든 것을 빼앗고 해를 무너뜨린 후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운명의 밤 마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에서 경쟁사 대표와 만났다. 그들은 해의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계약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해와 란이 갑자기 VIP룸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이와 경쟁사 대표는 그들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다. 해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마이는 그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발뺌하려 했다. 하지만 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이,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가면은 이미 벗겨졌어요. 당신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저에게 가했던 고통에 비례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마이는 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란의 모습에서 과거의 순진한 고아 소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란이 자신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이는 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해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란의 손을 잡고 마이에게 말했다. 마이, 당신은 나의 가족을 모함하고 나의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의 말에 마이는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는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해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해외 회사 이사들, 그리고 마이의 가문 사람들도 참석했다. 마이의 가족은 해가 자신들을 비난하고 마이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장했다. 마이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해를 비웃었다. 그녀는 해가 자신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란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의 계획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해는 기자회견 연단에 서서 란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란의 얼굴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저의 아내 란에 대한 수많은 루머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아내 란과 저의 아기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해의 말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마이는 해가 란의 과거를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해의 다음 말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저의 아내 란은 한때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아기의 친엄마입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용감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해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해가란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이는 해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해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란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루머의 시작은 저의 옛 약혼녀였던 마이였습니다. 마이는 란을 모함하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마이는 저의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게 넘기고 저의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해의 말에 기자들은 마이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마이는 그 모든 시선과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해는 기자회견장에서 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는 란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서 그녀에게 프러포즈했다. 란, 당신은 나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기에게 엄마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는 해의 프러포즈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해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구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의 6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해의 공개 선언과 함께 마이의 몰락은 최종 막을 내렸다.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녀의 가족 또한 해의 강력한 대응과 대중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마이는 한때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화려한 궁전에서 쫓겨나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탐욕과 질투가 낳은 복수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의 어리석음과 마주하며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해의 진심 어린 사랑과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그녀는 더 이상 고아 소녀라는 꼬리표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해의 당당한 아내가 되었고 아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연회장 대신 소박하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해의 저택 정원에서 치러졌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란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고 그녀를 바라보는 해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해는 결혼식 내내 란의 손을 놓지 않았고 란은 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란, 당신은 나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오직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나의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나의 빛입니다. 나는 당신과 우리의 아기를 영원히 지키고 사랑할 것입니다. 해의 진심 어린 축사에 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해와 아기가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었고 그녀의 전부였다. 결혼 후 라는 해의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집안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나갔다. 해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과 란의 미소, 그리고 아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해는 란 덕분에 자신의 잔혹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따뜻한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삶은 란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해는 란의 방 서랍에서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다. 스케치북에는 란이 어려운 시절 아기에게 읽어주기 위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해는 란의 재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고아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해는 란에게 말했다. 란, 당신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라는 해의 진심 어린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동화책 출판사 희망의 정원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동화책에 담아냈다. 그녀의 첫 동화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따뜻한 그림과 감동적인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동화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라는 희망의 동화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스스로 빛을 찾아낸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란과 해는 아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아들은 뛰어놀다 다친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란이 과거에 다친 고양이를 돌봐줬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치료해줬다. 아기의 손에는 란이 과거에 그렸던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란은 아들의 손에 있는 그림을 보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그림이 그녀의 사랑을 그리고 그녀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해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전설로. 몇 년의 시간이 바람처럼 흘렀지만 란과 해의 사랑은 계절이 깊어질수록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결었다. 그들의 첫째 아들은 이제 늠름하고 총명한 소년으로 성장하여 아빠 해의 카리스마와 엄마 란의 따뜻한 마음을 고루 닮아 있었다. 란의 동화책 출판사 희망의 정원은 이제 단순한 출판사를 넘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해의 든든한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아들의 엄마,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움튼 새로운 생명들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녀가 썼던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란은 해의 손을 잡고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뱃속에는 해와의 사랑의 결실인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네요. 의사의 말에 란과 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쌍둥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해는 란의 손을 꽉 잡으며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란에게 말했다. 란, 당신은 나의 삶에 세상을 선물해 주었소. 이토록 큰 축복을 당신에게서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 정말 고맙소. 나의 전부. 라는 해의 품에 안겨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사랑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다. 그들의 첫째 아들은 곧 태어날 동생들을 위해 아빠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며 따뜻하고 든든한 형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해는 란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란의 옆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보살폈고 그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의 집은 행복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마침내 란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2명의 예쁜 쌍둥이를 품에 안게 되었다. 첫째는 해를 닮은 똘망똘망한 눈빛을 가진 남자아이였고 둘째는 란을 닮은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를 가진 여자아이였다. 란은 그들에게 태양과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해는 란과 새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란에게 말했다. 란,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오. 란은 이제 한 남자의 아내이자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직접 그려나갔다. 어느 맑은 오후 란과 해는 새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그들의 첫째 아들은 늠름한 형이 되어 동생들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란은 해의 손을 잡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불안했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썼던 동화책처럼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절망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스스로 빛을 찾아낸 한 고아 소녀의 아름다운 전설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지막 장입니다. 행복하고 감동적인 결말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를 믿고 스토리텔링의 여정 내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사이공의 밤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번화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넌사의 물빛은 마치 짐승의 날카로운 송곳니처럼 도시의 어둠을 갈랐지만 그 빛은 란의 삶을 비추지 못했다. 22살에라는 그 거대한 도시의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미물에 불과했다. 그녀의 얼굴은 맑고 청초했지만 맑은 눈빛 속에는 늘 세상의 냉혹함과 홀로 서야 하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라는 부모의 따뜻한 품을 느껴본 적 없는 고아였다. 그녀의 유일한 삶의 터전은 도시의 가장 화려한 호텔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의 화려한 객실을 청소하는 하녀에 불과했고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삶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성 영화처럼 조용하고 단조로운 배경 속에서 흘러갔다.